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자동화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자동화가 일자리를 뺏어가기만 하는 나쁜 놈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자동화로 대체가 되기는 하겠죠. 자, 반면에 미래에 새롭게 성장하는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성장 직업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산업적인 측면보다도 개개인들이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달라진 상황부터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손안에 들어 있으면서 온디맨드, 필요할 때마다 나의 노동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 환경이 조성됐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앱에 접속해서 구할 수 있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그때그때 앱에 접속해서 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단기 알바가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긱잡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긱이라는 것을 옛날에 재즈 밴드가 갑자기 이제 베이스 주자, 기타 주자 이렇게 구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공연팀을 구성해서 공연을 했던 거, 이거를 긱밴드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우버 기사라든지 배달 기사님처럼 그때그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 이거를 바로 긱잡이라고 부르고 초단기 온디맨드 알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일들 말고도요, 고스트 워크라고 해가지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긱잡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이미지 태그를 달고 분류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한다든지, 동영상에 자막을 삽입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원을 파악하는 일들. 그러니까 신원 파악하는 일들은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수염이 달리고 머리를 자르면 AI가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사람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자, 한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긱 노동자만 하더라도 2,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과거 한 10년 전엔 없었던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단순한 일들 앞으로 AI가 다 해낼걸? 그럼 사람의 일자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폴라니의 역설, 모라백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 폴라니의 역설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일이라 기계한테 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고요. 모라백의 역설은 인간이 쉽게 하는 일을 기계는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이게 테이블이다, 이게 의자다, 구별이 딱 되잖아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게 너무나 어려웠죠. 하지만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자구나, 테이블이구나, 이제는 상당히 잘 구별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는 AI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이 최종 투입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키더라도 자동화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일하는 긱잡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 긱 이코노미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 인건비 지출을 감축하고 노동자는 그때그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뭐 최근에는 우버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그런 법안이 제출돼가 조금 어그러지고 있기는 한데, 중요 포인트는 그때그때 나의 재능을 사고 파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직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순한 일이고 보수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높게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힌트를 다시 재즈 밴드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베이스 주자, 기타 치는 사람 이렇게 구해가지고 공연팀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재즈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악기 하나 연주하는 데는 수년간의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 실력을 갖춘 다음에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일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재능을 키워가지고 그에 맞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력을 길러낸 다음에는 뭐 크몽이라고 해가지고 재능 마켓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의 재능을 사고 파는 겁니다. 높은 액수로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판매 가능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지, 높은 값에 팔릴 만한 재능을 길러내고 계신지, 이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재능을 길러낸다면은 여기저기서 나의 재능을 팔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이 그 길러낸 그 실력과 재능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자, 왜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부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최근 조사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위 0.9%가 세계 부의 44%를 차지한다. 하위 50%는 세계 부의 단 1%만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재능을 파실 때 누구한테 파시겠어요? 하위 50%에게 파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상위 1%에게 파시겠습니까? 상위 10%에게 파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부자들 위한 개인 서비스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도 시사점이 있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자들을 위한 개인 쇼퍼들,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 개인 셰프, 개인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상위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엄청난 소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직업들도 AI한테 대체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상위 1%라면은 그냥 사람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이죠. 융통성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스타 셰프와 스타 트레이너가 탄생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큰 부를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도 고충이 있더라고요. 부자들한테 일을 따내려면은 부촌에 가깝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높은 집값과 생활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을 누구에게 판매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지난 미래 예보에 미래의 다중세계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계를 세 가지 세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실제 세계, 상상과 신념의 세계, 그리고 디지털 가상 세계로 나눠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각에 맞는 직업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가상 세계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의 체류 시간을 자꾸 늘려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상 세계에서의 생활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장하는 직종 뻔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건설자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세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상의 세계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 건설을 할 때도 사람이 필요하듯이 디지털 세계를 건설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 앱도 만들어야 되죠. VR도 만들어야 되죠. 메신저도 만들어야 되고, 게임, AI, 3D 모델링, 너무나 만들어낼 거, 제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분류를 해보자면은 가상세계를 건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예쁘게 꾸며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 역시 필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미래 유망 직종을 살펴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독 컴퓨터, 데이터, 디지털 관련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의 가상세계가 무한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직업들, 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혹시 디지털 세계 노동에 참여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로 제가 물건을 디자인해서 필요한 물건을 뽑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저렇게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1년에 한 번도 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물건 바로 뽑았으면 되는데. 자, 만약에 제가 컵이 필요하다면 저렇게 집에서 컵을 뽑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예쁜 걸 사올까요? 자, 사실 우리한테는 물건의 실용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공급 과잉의 시대에는 너무나 물건이 많다 보니까 실용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예쁜 거,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예쁜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성장할 직종은 저는 디자이너라고 봐요. 패션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니면 앱 디자이너, 아니면 캐릭터 디자이너,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더욱 높은 미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의복이라고 쓰고 패션이라고 읽어요.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학적인 관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이제는 그냥 커피만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거의 이게 미학적 경험의 장소예요. 뭐 성수동에 카페본만 가시더라도 미디어 아트를 저기에 접목을 했죠. 또 안경을 사러 가더라도 젠틀몬스터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렇게 미학적인 관점을 요소를 넣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데 그것도 AI가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AI가 예술을 도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의 비밀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 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의 노동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자, 뒷시장의 변기처럼 변기 뒤집어 놓고 이걸 예술품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는 나는 생각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창의 노동의 본질이고요. 이렇게 물감을 흩뿌려 가지고 그리는 액션 페인팅 기법처럼 새로운 미학적인 표현 방식을 창조해내는 거, 그리고 약장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걸 예술품이라고 한다든지 단색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 기존의 스타일에서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학적인 요소를 창조해내는 일 자체가 창의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예술가들도 기존의 것들을 탈피하려는 노력, 그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일거리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구나 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미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은 늘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대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이 원래는 홍보일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홍보란 무엇일까?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일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관점 디자이너로서 관점을 디자인하고 계신 분이고요. 또 이분이 예로 들어주신 사례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는 어느 날 여행 가이드를 만나는데 자신의 직업 이름을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추억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행객의 본질은 그 추억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일은 결국에 추억을 디자인해주는 일이구나 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창직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할 만한 분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 캐스터를 창직해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래 생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려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야 디자인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다면 할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다음 환경을 살펴볼게요. 자, 1인 가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미 대한민국은 1인 가구 공화국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혼자 있는데 여가 시간은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가장 사랑받을 만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엔터테이너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드미디어의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뉴미디어의 1인 크리에이터, 또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량의 부를 가져갈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상위 몇 퍼센트, 1%에 들어가긴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기존의 즐거움과 탈피해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엔터테이너로서 할 일들이 굉장히 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디지털 컨텐츠로서 제공해 가지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TV로 즐길 수 있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컨텐츠 말고 실제 사람을 연결해 줌으로써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1인 가구 시대이고 여가 시간 늘어나니까요. 자, 그러면서 뜨고 있는 직업이 바로 살롱 호스트입니다. 자, 한국에도 살롱 문화가 뜨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살롱은 우리나라 말로 사교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문토라든지 크리에이터 클럽은 제가 다 가봤던 곳인데 합정, 망원 쪽에 있거든요. 다 뭐냐면 취향에 따라서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교를 하는 거예요.
뭐 클래식 모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 모임 나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글쓰기 모임, 누군가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친구, 사교라고 하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 늘 같은 학교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친목을 맺었다면은 앞으로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의 취향에 맞게 모여가지고 친목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롱 호스트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나는 사람보다 동물이 좋은데요? 반려동물 관련업은 뭐 당연히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계속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애완동물 유치원이라든지 미용사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개 산책시켜주는 사람, 저거는 도그 워커라고 하는데 일종의 깃잡인 거죠. 저러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좋아하신다면 사람한테 했던 일을 조금씩 가져오신다면 또 여러 가지 일이 탄생이 되게 되겠죠. 또 달라진 상황 살펴볼게요. 자, 우리 100세 장수 시대잖아요. 그런데 또 사회는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어요. 자,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성장할 만한 직업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성인 교육 시장이겠죠. 제가 많이 추천드렸죠. 자, 왜냐면요, 성인 교육 시장의 장점은 장르가 무한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목 자체가 정해져 있지만 성인 교육 시장은 무한하게 장르를 여러분들이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시대에 맞게 코딩 교육을 한다든지 그림, 뭐 춤, 이런 취미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미래 트렌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는 야단 맞는 법, 야단 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시설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최근 젊은 세대들이 유복한 세대이기도 하고 한 가정에 한두 명만 태어나다 보니까 혼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부적응을 해결하고자 이런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트렌드에 따라서 강좌 과목들은 무궁무진하게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교육 컨텐츠가 필요한지, 그걸 내가 직접 하는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나의 재능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신다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달라진 상황 체크해 보자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출생자와 사망자 수를 정리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저기에 우뚝 솟아난 봉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베이비 부모와 그 에코 세대들인데, 자, 지금 30대에서 60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생 연도로만 보자면은 60년대생에서 80년대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머리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늙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종들이 각광을 받을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젊으니까 웰빙, 운동, 식습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조 홀더라는 분인데 직업 이름이 웰니스 코치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자면 웰빙 코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셀럽들 운동을 알려준다든지 식습관에 대한 칼럼을 쓴다든지 생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웰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인데, 저런 직업도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당연히 뜨고 있는 것이 안티에이징이죠.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 준비하면서 주름살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게 될 거예요. 탈모라든지.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 봤더니 재미난 사실은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상징화된 채널이 없고 거기에 아주 특출나게 각광을 받고 계신 유튜버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뿐만이 아니라 그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우리 식품이라든지 운동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회는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뭐 30대에서 60대로 좀 젊잖아요. 앞으로 50대, 60대, 70대, 80대로 늙어가게 된다면은 그때 더 성장을 하게 될 분야가 시니어 케어 분야가 되겠죠. 심리치료, 운동치료, 의학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 이 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해 줄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직종들이 생겨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영원히 살지는 않겠죠. 이렇게 빵 태어난, 산처럼 많이 태어난 이 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과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여러 쪽으로 모색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본의 사례처럼 특수 청소, 고독사 수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유품 정리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인 가구에 대비해가지고 셀프 장례 준비해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것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앞으로 호황을 맞이할 산업임에도 분명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은 다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 트렌드들을 이래저래 섞어가지고 나의 성향에 맞추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직업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론을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고 하죠. 이것저것 트렌드를 섞어서 나만의 요리법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만의 요리법을 만들게 되면은 나만의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창직이라고 부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캐스터 창직자인데 저의 경험을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놓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창직을 추천하는 이유가 창직이라는 것은 남이 하지 않는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직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미래 성장 직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하면서 끝맺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제조업에 많이 종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농업이 그렇죠. 반면에 오늘 보여드린 직업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직업들이에요.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케어해주고, 더 예쁜 걸 제공해주고,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자면은 직업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일 하고 싶으세요? 원하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형태 자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뀌어가고 있는 형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말만 생각해 보자면은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직업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일자리가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대의 문제인데요.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취업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창직을 할 것인지, 취업에도 이 회사를 갈 것인지 저 분야로 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너무나 선택권이 많아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 일자리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당이 일자리를 정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한테 선택권이 없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선택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존의 것들만 보고 저거를 하겠다라고 경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변하고 개척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보셨죠? 그만큼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하려면은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기가 올 때 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부의 양극화가 너무나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그런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교육,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라 그러지 자꾸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고 뭐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하는 애를 되게 칭찬해주고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교육이 일단 중요해요. 교육과 직업 전환 적응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 학교, 가정,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런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탓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개개인들도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사회는 이렇지만 나는 미래 트렌드에 맞게 생각을 전환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있고 깡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